거기 우리 개발행위 허가제가 왜 어렵냐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제는 뜻이 없어요. 뜻이. 법에 무슨 뜻이라고 정의하는 조문이 없다니까요. 예. 그래서 어려운 거 일단요. 정의하는 조문이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제. 예. 개발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인데 이 개발행위 허가제가 의의가 없는 거예요. 뜻이 없어. 뜻이. 의의. 그러면 나머지는요. 우리가 부동산 관련 제도는 다 이 법에 이게 무슨 뜻이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아까 지구 단위계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을 개선해서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해당 지역을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의의가 써 있잖아. 의의가 없어 이거는요. 그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론적인 의의로 공부하셔야 돼요. 법이 없으니까. 개발행위 허가제의 뜻이 뭔가?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 이게 바로 개발행위예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나 도시군 계획이나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그러고요. 요 행위에 대하여 저촉되지 않는다는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발의 뜻이 있어요. 개발. 이 개발하고요. 여기서 나오는 개발행위는 절대 같은 뜻이 아닙니다. 개발행위와 개발은 절대 같은 뜻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발의 뜻. 개발이 무슨 뜻입니까? 개발. 예? 개발이 무슨 뜻이에요? 개발. 좋게 만드는 거. 그러면 정부는 어느 지역 100만 평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좋게 만든다는 뜻이야? 예. 우리 그 부동산에서 말하는 개발은요.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건축이 곤란한 토지를요.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고 합니다. 건축 가능한 토지. 용도 지역이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고요. 지목이 전답이야. 건축 가능해? 불가능하죠. 그러면 용도 지역을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해주고 전답을 메워서 대지를 만들면은요. 건축 가능한 토지가 되죠. 이게 바로 개발이에요. 그래서 건축 가능한 토지를 만들어주는 걸 개발. 그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건축하는 거 있죠. 이때 건축은 부수적 행위로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켜요. 여러분들 주된 행위, 부수적 행위 배웠지 민법 시간에. 예? 그렇죠? 주된 행위, 부수적 행위 배웠죠? 예. 주된 급부, 부수적 급부 배웠습니까? 아직 안 배웠어요? 예. 예? 1차 붙으신 분이라서 그런 거예요? 예. 아직 안 배웠어요. 어차피 다 배우게 돼 있습니다. 어차피. 예. 자, 그러면 여기 건축을 우리는 부수적 행위로 봐. 그래서 개발의 본래 뜻은 건축 가능한 토지로 만들어주는 걸 개발이라고요. 그 토지 위에 건물 짓는 것까지도 개발의 개념에 포함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개발 행위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개발 행위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래요. 전혀 뜻이 다르다고. 이것을 같은 뜻인 줄 착각하는 순간 공부는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없어. 어차피 시험 안 될 거거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제가 아침에 서 있습니다. 올해도 제가 아침에 서 있었습니다. 시험장 앞에. 아침에 제가 딱 나가서 서 있고 그날이 여러분들이 절 만져도 되는 날이에요. 예. 진짜. 예, 진짜. 예. 그래서 올해 아침에도 제 새벽에 나딱 서 있고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뭐 길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만져도 되는데 단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될 만한 부위를 만지면 안 돼. 예. 그래서 제가 올해도 아침에 나가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딱 손 들고 있습니다. 알아서. 예. 그래서 이제 올해 다 시험 잘 보시고 그 대신에 저는 돌아서 오는데 막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야. 길을 빨려가지고. 예. 예, 아침에 하도 많으신 분들이 또 손잡고 이렇게 또 안아보시고도 가셔가지고 예, 시험만 잘 본다면요 이 한 몸 그냥 잘 본다면요. 예. 그래서 올해도 어차피 이제 내년에도 저 어차피 나가 있겠죠, 그렇죠? 아침에 예, 그러면은 그날 여러분 저를 만질 수 있는 유리한 날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이제 만나면은 이제 많은 생각을 할 겁니다. 그때 제가 하나 물어볼 거예요. 그때 물어봅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뜻을 얘기해봐라. 그래서 이 뜻을 모르면은 제가 그냥 집에 다 돌려보내요. 어차피 안 될 건데 뭐. 왜냐하면 개발행위 허가의 뜻을 모르면은 우리 세 문제를 못 맞춰요. 공법의 세 문제를 갖다 못 맞추면 이게 힘들어지거든. 그냥 세 개나 세 개. 예. 그래서 개발행위의 뜻,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다. 자, 그럼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도로 예정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도로 예정지. 앞으로 도로가 설치될 예정지예요. 아직 도로는 설치가 안 됐어. 예. 우리 도로 설치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도로 설치는 결국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해요. 그러면 도로 설치할 예정지는 장차 도시군 계획 사업이 일어날 예정지인데 여기다가 누가요? 부서진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놓은 거야. 또는 고물상 아저씨가 고물을 야적했어요. 그러면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개발 행위라 그래.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166페이지 밑에 개발 허가 대상 개발 행위라고 나오죠.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영질, 변경, 토속지 다음 페이지에 토지 분할 6번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왔죠. 자, 그러면 물건을 쌓아놓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개발 행위라고 그러지 지금요 법에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아는 개발 행위는 건물 짓는 건데 왜 법에는 물건을 쌓아놓는 거? 우리 보통 물건 적치라 그래. 물건 적치를 왜 개발 행위라 그러지? 물건을 오래 쌓아놓으면 굳어서 건물 되나? 에라면 모르겠다 그냥 외우자 그러거든. 그런 순간 이제 공부는 끝나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 개발 행위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거든. 그래서 물건을 저렇게 쌓아놓으면은요 도로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물건 적치가 바로 개발 행위가 되는 개발 행위. 예. 5번을 보세요. 거기 토지 분할이라고 나오죠. 토지 분할. 자, 토지 분할은 칼로 땅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토지 분할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여기가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만약에 학교 부지라고 봐. 학교 부지 있는데 이게 한 필지의 토지를요 두 필지 이상으로 분필하는 걸 토지 분할이라 그래요. 서류상 분할하는 거 서류상. 이걸 네 필지로 분할했어. 그러면 한 필지 면적이 작아졌죠. 나중에 요 학교 부지에다가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학교를 설치하려는데 설치하는데 저촉이 돼. 왜? 면적이 작아졌으니까 한 필지가. 그렇죠? 한 필지 면적이 작아졌기 때문에 그 필지 외에 학교를 못 짓는다니까. 그래서 학교 짓는 거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도시군 계획 사업의 일종. 학교 설치는 결국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하는데 한 필지가 저렇게 여러 필지로 쪼개지다 보니까 그 작은 필지 위에 학교를 설치하는데 저촉될 우려가 있다. 토지 분할이. 토지 분할하면 학교 설치하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고 개발 행위를 해야 돼.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 분할이 개발 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저촉될 우려가 있으니까. 자기는 개발 행위가 건물 짓는 건 줄 알았는데 글쎄 서류상 필지만 분할해도 개발 행위라 그러니까 아니 필지를 분할하는 게 어떻게 건물 짓는 거지? 이해가 또 안 돼. 예. 그래서 개발 행위는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가 개발 행위라고요. 건물 짓는 게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딱 보면은 4번 토석 채취라는 게 나오죠. 토석 채취. 자, 도로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자갈이나 모래를 캐고 있어 당에.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죠. 토석 채취할 때 개발행위 허가, 저촉되지 않는 허가 받고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토지 형질 변경이 있잖아요. 자, 토지 형질 변경 본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자,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거든요. 산이 이렇게. 토지 형질 변경은요. 자, 산에다 건물 짓고 싶어요. 그러면 땅을 이렇게 잘라야 되거든. 이것을 절토라 그래요. 절토. 땅을 자르는 거. 이게 파인대 있죠. 파인대를 흙으로 메우는 거. 이걸 성토라 그래요. 뭐 누굴 갖다 이렇게 욕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흙으로 메우는 거 성토라 그럽니다. 그다음 건물을 지으려면 집안을 다져야 되거든요. 집안을 다지는 걸 정지라 그래. 정지. 그래서 우리가 토지 형질 변경 그러면 세 개를 말하는 거예요. 절토, 성토, 정지. 세 개를 말하는데 특수한 경우 두 개가 추가가 돼. 자, 아스팔트로 깔았어. 이걸 포장이라 그래요. 아스팔트든 콘크리트든 깔았어. 이것들 포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토에 특별한 경우, 정지에 특별한 경우, 그 중간쯤에 있는 게 바로 이 포장이야. 포장. 자, 흙으로 메우는 걸 성토라 그러죠. 근데 흙으로 메운 데가 해필이면 공유 수면이야. 그랬을 때는 공유 수면 매립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종류는 총 5개.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 수면 매립 그러는 거예요. 5개.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이 있으면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요. 도로 설치할 땅을 잘라버려. 절토. 그렇죠? 예, 다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거든요. 저촉 안 된다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우리 그 공유 수면 매립, 우리 바다 메우는 거 있죠. 이걸 저기 뭐 하는 거에 물어보면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바다 메꾸기라 그래. 바다 메꾸기. 조금 유식하신 분은 간척 사업이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처럼 법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뭐라 그래야 돼? 공유 수면 매립. 배운 티가 나지? 공유 수면 매립. 이런 용어가 익숙해져야 된다고 이제. 공유 수면 매립.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작물 설치. 공작물이 뭐예요? 공작물. 예. 공작물이 뭡니까? 공작물. 누님이 한번 말해보세요. 공작물이 뭐예요? 예. 공작물. 그거는 책에 나오는 거. 누가 읽으라 그랬어. 우리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은요. 옆에 광고판, 광고탑 써 있죠. 광고탑. 주로 어떤 광고탑 보셨어요? 기억나는 광고탑 있나? 평창올림픽 맞죠? 그것도 광고탑이야. 또 뭐 있었어요? 고속도로에 최근에 보신 거 없어요? 예? 그게 뭐 하는 건데? 아, 곤지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최근에 본 거는 삼성 하우젠 세탁기 봤어 나. 광고탑 이렇게 있잖아요. 그다음에 무슨 대학교 이렇게 있죠. 대학교. 그래서 대개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 학생들한테 애한테 저기 광고탑 없는 대학교 좀 가라고 막 그냥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예, 예. 서울대학교는 광고탑 없죠. 서울대학교는. 예. 하여튼 그 부모님 마음들은 다 그런 것 같아. 예. 나는 공부 못했지만 넌 좀 잘해야 된다고 막 그러는데 예.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냥 매일 공부하라 그랬는데 이게 공부하기 싫은지 모르겠어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 동창들은요. 저한테 절대 제 강의를 안 들어요. 고등 동창들이 지금 설사 퇴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퇴직할 때 항상 자격증 준비할 때 거의 다 중개사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데 제가 딱 나오는 거예요.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놀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차마 제 강의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대학교 동창들은 다 저한테 강의를 들어요. 왜냐하면 저의 열심히 공부했던 모습들을 갖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사실 공부 안 했거든요. 하도. 그래서 이제 몰아치기로 조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입학했는데 거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대학 들어온 거 기적이라고. 근데 보니까 이 객관식이라는 것은 몰아치면 되더라니까. 몰아치면은. 예. 여러분들도 다행히 중개사 하시면 현재 객관식이잖아요. 나중에 주관식 바뀌면 손도 못 대요. 이제 빨리 합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할 때
이 공작물이 있잖아요. 공작물 기억 안 나면은 고속도로 달릴 때 보면 광고탑 이 공작물 대표적인 공작물이야. 광고탑. 그 다음에 우리 왜 그 건물 옥상에 보면은 또 무슨 전광판 같은 거 막 있죠. 광고하는 거. 역시 그것도 공작물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굴뚝이 있어. 굴뚝. 굴뚝인데 6m를 초과하는 굴뚝은 이거 공작물이에요. 집에 붙어 있는 거 말고 굴뚝만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굴뚝 있잖아요. 6m 초과하는 굴뚝은 공작물이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념탑 같은 게 있거든요. 기념탑. 기념탑인데도 6m를 초과하면 또 공작물이라고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예요. 건축법 시간에. 그래서 이제 공작물을 갖다 보세요. 그러면 학교 설치할 예정지에다가 기념탑 하나 설치해. 박선생, 송덕비 이런 거. 이거 학교 설치하는 사업, 도시군 계획서 저촉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개발행위 허가, 저촉 안 되는 허가 받아야 돼. 이제는 1번 건축물의 건축이 나와요. 그럼 선생님 왜 번호 순서대로 강의를 안 하고 반대로 합니까? 그래야지 이해가 쉬워. 근데 1번이 제일 어려운 거야. 이제 건축물의 건축이 나왔어. 건축물의 건축.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 있는데 갑이라는 분께서 자신의 대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거야. 대지를 갖다가. 근데 우리가 건축법상 건축허가 있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서 이렇게 건물을 짓는데 요 대지에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은요. 건축법상 허가 요건만 검토하게 돼 있어. 검토해 보니까 자신의 대지에다가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건축법에서는요.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가능한데 요 대지는 비록 갑소유의 대지지만 앞으로 도로가 지나갈 예정지야. 여기다 건물을 지으면은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거지. 이럴 때는 건축 허가는 가능하지만 개발행위 허가는 할 수가 없어. 그럼 결국은 건물을 못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994년도까지는 내가 건물 짓고 싶잖아요.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생긴 게 이거 진짜 어려운 얘기인데요. 너무 어려워서 이건 내가 법대 2학년 때 공부한 거다. 건축법상 이 건축 허가는요. 이제 법적 성질을 우리는 기속행위라 그래요. 기속행위. 기속행위의 반대말이 재량행위야.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건축허가권자가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봐. 살펴보니까 허가 요건에 해당이 돼. 그러면 무조건 허가 내줘야 돼. 허가권자가 허가 안 내주는 재량권이 없어요. 이것을 기속행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했다? 그러면 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기계적으로 허가 요건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요건 해당이 되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허가 내줘야 돼. 예, 요건에만 해당하면은요. 이걸 기속행위라고 그러고 반대말이 재량행위야. 반대말이. 근데 현재 우리 개발행위 허가의 이 허가는요. 이거는 우리 이론적으로 재량행위라 그래요. 이건 재량행위라 그럽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어요. 재량이 있다고요. 허가권자는 재량권이 있어. 재량권이. 예. 자, 그래서 1994년도까지 내가 건물 짓고 싶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만 받으면 지을 수가 있었거든. 그런데 모 광역시에서요. 모 광역시에서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가지고요. 한적한 농촌 마을 입구에다가 러브호텔 짓겠다고 허가 신청한 거예요. 러브호텔 짓겠다고. 그런데 마침 토지 경계가 도시 지역이야, 여기가. 러브호텔 허가가 나오는 곳이야. 근데 주변은 누가 봐도 한적한 농촌 마을 입구야. 예. 우리 그런 땅들이 있잖아요. 경계선이 있는 땅. 그 땅을 찾아낸 거야, 이 사람이. 예. 땅의 경계는 허가가 나와. 주변 보면 다 농촌 지역처럼 보이는데 경계선이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기속행위라고 그랬잖아요. 예. 허가 내준 거야. 예. 어쩔 수 없이 고민하다가 러브호텔 허가가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허가 내주고 난 다음에 전국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이제 전국적으로 그런 땅에만 발견하면은 대박을 치는 거야 이제. 예. 그러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위치에 바람직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 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지.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95년도에 개발행위 허가제를 만들었어요. 도시군 계획이나 도시군 계획 사업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개발행위라고 그러고 저촉되지 않을 때만 허가 내준다는 이건 재량이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요. 내가 건축하고 싶잖아. 허가 신청서를 2개를 제출해야 돼. 2개를.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 2개를 넣고 2개가 다 통과가 돼야지 건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저보고 틀렸다 그런다고요. 예, 저보고 틀렸다 그래요. 그러면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 저한테 틀렸다 그러면은 한 1000명 정도가 저한테 틀렸다 그러면 그 중에 제가 진짜 틀렸을 확률은요. 1명도 안 돼요, 사실요. 나 이게 몇십 명 이것만 하고 있잖아. 예. 그럼 이분은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저한테 틀렸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2개를 신청해 본 적이 없다는. 자기도 얼마 전에 건물 지었다는 거예요. 건축을 받았대. 근데 자기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 왜 그러냐 그러면은 본인이 한 게 아니라 설계사무소가 대신해 줬거든. 근데 건축 허가 신청서 뒤에다가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할 때만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내줘. 그러니까 본인은 건축 허가 받은 줄 아는데 실제로는 건축만 받은 게 아니야. 개발행위 허가도 같이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는 안 받은 줄 아는데 같이 받은 거라고 본인이. 예. 단지 건축법상 건축허가 신청서 뒤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게 돼 있어.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내주게 돼 있다고. 그러면 본인이 받은 것이 건축법상 건축허가만 받은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개발행위 허가도 받은 거야. 이해되시죠? 예. 자, 그래서 그럼 이때 건축물의 건축은 보세요. 자, 여기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건축법에서는 자신의 대지에 건축법상 허용되는 건물을 지으면은 무조건 허가를 내주게 돼 있는데 허가를 내주게 되면 이 사람의 대지는 현재 장차 도로가 지나갈 예정지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저촉될 우려가 있죠. 이때는 개발행 허가를 못 내주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때는요. 그럼 이때의 그 건축은 개발로서의 건축인가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인가?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이에요. 그래서 건축 그랬을 때는 건축은 2가지 뜻이 있어요. 개발로서의 건축도 있지만 개발 행위로서의 건축도 있어요. 거기다 건물 지으면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서의 건축이라는 거 이게.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이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의미로서의 개발 행위고 이 건축이 저촉 안 될 때 허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개발행위 허가 대상 행위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이제 166페이지 보시면은 가로 2번에 허용 대상 개발행위라는 것이 있어요. 분명히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인데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는 거지. 허가 안 받고 그냥 허용되는 거. 개발행위는 개발행위인데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하거나 도시군 계획 사업으로 만약에 아까 1번부터 6번 하면 허가 안 받아도 돼요.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끝나고 1개월 내에 신고해라. 가끔 우리 여름에 태풍이 불어요. 그러면 뚝이 무너지거든. 그러면 공무원이나 군인들이 동원이 돼서요. 가만이나 마대자루 흙을 퍼담아. 흙을 퍼담는 것을 우리는 토석 채취라 그러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지. 저거 토석 채취인데 저거 개발행위 허가 받고 해야 되는 건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개발행위 허가 안 받고 하잖아요. 처벌 규정이 있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쟤네들 허가 안 받고 하면은 군대 생활 3년 더 해야 되는데 3년 이하의 징역인데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지.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개발행위라 할지라도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이제 경미한 행위 역시 마찬가지 허가 안 받고 할 수 있고요. 자, 허가 사항의 변경. 자, 공법에서 변경이란 단어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변경 나오면 원칙으로 돌아간다. 예외적으로 다시 허가 안 받고 통지만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뭐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나와요. 기준에 맞을 때만 허가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 내용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개발행위 규모에 적정해야 돼. 여기 면적이 나오는데 지금은 외울 필요 없지만 내년에 시험장에 갈 때까지만 외우면 돼요. 개발행위는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해야 돼. 작게 해야 되는 거야. 기준 면적 미만으로 할 때만 허가 내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에서 개발행위는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해야 돼. 이 면적은 나중에 외우시면 되고요. 예. 이 정도는 눈 뜨고도 다 외워. 그냥. 가로 3번 도시군 계획사업과의 관계는 자 도시군 계획사업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 그래서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허가권자가 허가 내주기 전에. 예. 그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주변 경관 등과의 조화 여부가 나오는데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자, 주변은 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너 혼자 왜 러브호텔 지으려고 그러니 허가 안 내줄 수 있는 거지. 토지 이용 계획. 주변은 다 토지를 농어가 주택 짓는 데 쓰는데 너는 왜 러브호텔 짓니? 건축물의 높이. 너는 왜 한 5층으로 짓니? 안 돼. 이제 토지 경사도. 우리 상식 하나 알아두시죠. 대한민국 임야는요. 경사도가 25도가 넘으면 개발 금지예요. 대한민국 어디에도 경사도 25도가 넘는 임야는 절대 개발행위 허가 금지야. 보통 15도에서요. 25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허가가 가능한 경사도를 보통 정해요. 예를 들면 뭐 저기 양평은 지금 22도인가 그럴 거예요. 양평은 22도까지 허가, 23도부터 허가 안 나오지. 그래서 25도가 넘는데 허가 나오는 것은 대한민국이 없어. 25도 초과는 허가 금지야. 그래서 보통 15도에서 25도 사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임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자체에서는 허가가 몇 도까지인가를 전화해서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예. 그럼 여러분들한테 10년 만에 전화 온 친구가 좋은 임야 있으니까 사라 그러면은 바로 경사도가 25도를 초과하는 임야라는 거지. 예. 예. 웃을 일이 아니야. 예. 수목의 상태. 자, 우리 산에 갔더니 화렵수가 많은 임야가 있고 침엽수가 많은 임야가 있어요. 어느 쪽이 개발행위 허가가 더 안 나올까? 예? 둘 중에 하나 찍는데 굳이 틀리네. 그거 진짜. 둘 중에 하나 찍는 건데. 예. 화렵수가 많은 임야가 허가가 안 나와. 예. 혹시 여러분 탄소 배출권 들어봤어요? 이산화탄소 정화 능력이 화렵수가 훨씬 더 크거든. 그래서 법에는 명문으로 50년 이상 된 화렵수가 50% 이상일 때는 개발 금지라고 돼 있어. 근데 50%가 안 돼도 이건 재량행위니까 허가 안 되죠. 화렵도 많다 싶으면 허가 안 되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한테 친구가 가져오는 그 임야는 경사도 25도가 넘고 화렵수로 뒤덮여져 있는 임야 가져올 거예요. 화렵수. 예. 화렵수로 뒤덮여져 있을 거라고. 화렵수로 보호하거든. 화렵 못 뺀다고. 그 다음에 수목의 상태 중에서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만 상식적으로 알아놔야 돼. 명세기 중개사 공부했다면 기본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되잖아. 임목 축척률이라는 게 있어요. 임목 축척률. 나무 부피. 임목 축척률이 지자체 평균의 150%를 초과하면 개발 금지야. 그러면은 지자체 평균 임목 축척률에 현재 허가 신청한 이 임야가 150%를 초과한대. 그러니까 평균보다 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땅인 거야. 평균보다. 그러면 이 나무를 베고 개발을 해버리면은요, 지자체 평균이 뚝 떨어지겠네. 그렇죠? 그래 허가 안 해준다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임야가 굵은 나무가 많은 임야는 개발행위 허가가 안 나와요. 근데 굵은 나무가 많은데 허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옆에 산이 더 굵을 땐 나와. 예? 근데
되게 가는 나무가 많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거든. 근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옆에 산이 더 가늘어. 이거 그나마 굵은 거야. 허가 안 나온다고. 예. 그래서 요 인목 축척률 같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시험 내년 합격하고 나면은 저한테 이제 오셔서 또 실무도 공부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실무 때는 요 다음 걸 가르쳐줘. 다음 실무 때는. 왜냐면 요 인목 축척률을 재는 사람이 산림조사원이라는 분이 이걸 재요. 산림조사원. 이 산림조사원은 지자체 그 산림계에 몇십 년 근무하신 분들이 퇴직하면 산림조사원 자격을 준다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임야 같은 거 중개할 때는 인목 축척률을 좀 재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지자체 산림계장님을 만나. 저 계장님, 제가 몇 번지 임야에 인목 축척률을 재봐야 되거든요. 둘레하고 길이를 재는 거야. 산림조사원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추천해 줄까요? 계장님이? 안 해줘요. 문제 생기니까. 그리고 혹시 담배 태냐고 물어봐요. 그럼 무조건 핀다 그래야 돼. 왜냐하면 실내에서는 금연이니까 밖에 나가서 피자 그런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 이렇게. 나가면은 이렇게 나이타 이렇게 주시거든. 근데 어떤 분들은 나이타 받아서 불만 붙여 다시 돌려주려고 그러는데 계획이 안 받으려고 그래. 나이타 가져가시라는 거야. 나이타 보니까 산림조사원 암호기가 전화번호 써 있거든. 근데 어떤 분은 자기가 나이타 있다면서 자기 거 쓰는 거야. 그럼 이거 쓰시라 그러는데 필요 없대 막. 예. 이게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야. 공부 안 하는 사람들. 예.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그러면 굳이 하라면 그러면 꼭 필요 없대 계속. 이거 받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 그다음에 이게 빌려주잖아요. 불만 붙이고 안 읽어보고 다시 돌려줘. 그러면 괜찮다 그러니까 아니 자기도 괜찮대 이거 알고 있다는 거야. 가져가시라 안 가져가. 어떨 때는 또 잿더리 이렇게 주면은 진짜 쟤만 터는 사람이 있어. 한번 읽어보라고 잿더리 주는데 이렇게 계속 밀어주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잿더리 보니까 기증, 산림조사원 아무개 전화번호 있으면 또 사진 한번 찍어야지 이렇게 잿더리를 계속 미는데도 그 쟤만 터러 그냥 안 읽어보고. 예. 더 황당한 사람, 저 지난주에 담배 끊었어요 하는 사람. 그 안에 사람 다 듣는 앞에서 말해줄 수도 없고 말이에요. 왜? 여러 사람이거든. 산림조사원 여러 명이야. 그 계장님이 미는 분한테 맡겨야 되거든. 계장님 미는 분. 밖에를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담배 끊었다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렇죠? 예. 이게 이제 공부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그래서 그 담당 공무원께서 혹시 담배 피냐 그러면 자기 뭐 담배 끊었다 그래도 핀다고 해서 한 가지 얻으면 되잖아. 주시는 거 다 받아오는 거지. 주는 게 있으면 나이타 받아야 돼. 그 나이타 갖고 전화합니다. 앞에서. 아무개 산림조사원이시죠? 예, 그런데요. 아무개 계장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너무 흐뭇해. 자기 후배가 한 서너 명 있었는데 자기를 밀어준 거야. 그래. 얼마나 흐뭇해. 몇 번지 임야의 인목 축척률을 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분들은 번지수만 되면 대충 다 알아. 오래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쪽 그 임야는 150% 초과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러면 아 그래요? 안 되겠네. 전화 끌면 안 돼. 150% 초과할 것 같다는 뉘앙스를 풍긴다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두는 거야. 예. 그러면 150% 미만으로 재주신다면은 용역을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다 재준다 그래요. 147%, 148%. 왜 우리가 이제 허리 둘레 잴 때 숨 들어 마시면 좀 줄어들지 않나? 그렇잖아. 사실 그렇잖아. 쫄라매면 되잖아. 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나무도 마찬가지야. 가는 데를 재면 돼.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실무에서 가르치는 거지. 가는 데서 재는 방법 이런 것들 주로. 예. 제가 하는 일이 거의 다 그런 일이에요. 가는 데 재는 것들, 이렇게 그런 것들. 예. 예. 거의 그런 거. 내가 쓰는 장비는 한 20년 넘은 장비들이에요. 예. 왜 오래된 거 다 옛날에. 새 거 안 사나. 옛날 거 계속 써 그냥. 예. 줄자 돌려서 이렇게 송곳 찌르고 돌리는 거 이렇게. 기계도 없어져. 예. 그걸 그냥 써요 그냥.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을 데리고 실습 나가면은 제 권위가 살잖아. 이게 몇십 년 전 거거든 다. 저희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거예요. 예. 저희 아버님께서 옛날 측량학 박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려받아서 이게 1969년도에 생산된 기계가 있어요. 그걸 제가 물려받았거든요. 일부러 그걸 들고 나가 실습할 때 왜 권위의 상징.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왔죠. 보면 수목의 상태라는 말 하나지만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아. 그렇죠? 예. 수목의 상태. 예.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어떤 분은 호수가 잘못 쓴 게 호소인 줄 알고 억울한 일을 당했나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 그거 아니야. 호수보다 작은 게 호소, 연못 같은 거죠. 호소, 습지, 배수 등 주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러면 일단 먼저 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이걸 기억해야 되는데 처음 공부하시는 분께서 지나친 의욕을 보낸 거야.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택 이용 이렇게 외우다가 힘이 빠져가지고 환경 경관까지 못 오는 수가 있어. 그러니까 환경 경관을 먼저 기억하라니까. 예. 못 오는 수가 있다고 힘 빠져서. 자, 뒤로 넘겨주시면 가로 5번에 기반시설의 설치 계획 적정성 나오죠. 기반시설 설치나 용지 확보 계획 적절해. 그러면 이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도로 설치할 것이 적정하다. 그러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자, 이 조건부 허가라는 게 나오는데요. 혹시 민법 시간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 조건 못 붙이는 행위 혹시 배웠습니까? 조건과 기한 배웠어요? 법률 행위의 부관. 아무개가 죽으면 너한테 뭘 주겠다. 이거는 조건의 기한이야. 기한이지. 결과 발생이 확실한 것은 기한이야.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아무개가 죽으면 그러면 이거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라니까. 이걸 나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어. 예. 지금도 안 까먹고 있잖아. 지금도. 예?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조건을 붙일 수 없는 행위 있었죠. 뭐가 있어요? 조건 붙일 수 있는 행위. 조건 못 붙이는 거. 예? 조건에 친하지 않는 행위. 민법식 안 나와요? 단독행위, 신분행위, 어음수표행위 들어봤어요? 그건 조건 못 붙이는 곳에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조건 못 붙이는 게 있는데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행위가 있고 조건을 못 붙이는 게 있는데 기속행위는 조건을 못 붙여요. 기속행위에는. 그러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조건 못 붙여. 재량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개발행위 허가는 뭐라는 거예요? 재량행위란 뜻이야.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건축허가 받았는데 조건이 붙었대. 앞에 축대를 쌓는다는 조건.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당신이 붙은 조건은 건축허가에 붙은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에 붙은 겁니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해주고 싶지만 말 안 해줘요. 이분은 우긴다니까. 나는 건축허가에 붙었다 우긴다고요. 근데 실제로는 그분이 어차피 같은 사람이 축대 쌓는 거기 때문에 실익이 없지. 그렇지만 소송으로 가면 달라져. 소송하게 되면은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조건이 붙은 게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에 붙어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소송할 때. 건축허가 상대 소송하면 부적법 각하야. 재판 안 열어준다고. 예. 왜 건축허가 조건이 안 붙어 있으니까. 자, 조건부 허가, 그렇죠? 예,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행보증금은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여러분도 혹시 물권적 청구권 배웠어요? 민법에서 물권적 청구권 배웠습니까? 예? 배운 것 같아? 예. 목적물 반환 청구권, 예.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배웠죠. 민법은 잘하네. 기억하는구나. 예. 거기서 방해 예방 청구권 있잖아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있죠. 거기에서 출발한 게 이행 보증금이야.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해서 개발 행위 하면서 도로 설치해야 되는데 도로 설치 안 할 수도 있고 땅 파다 옆에 사람 피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돈을 담보로 맡겨놔. 이게 이행 보증금이에요. 보증금 예치 사유가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다 미리 돈을 맡겨놓는다고. 2번이 최근에 뉴스에 한번 나왔다. 토지를 팠는데 옆에 건물에 벽에 금이 가버렸어요. 이런 거에 대비해 돈을 이행보증 예치시켜 놓는 겁니다. 그 돈으로 물어주거든요. 그다음 밑에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에 나오는데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는 게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야. 거기 보시면 난개발 방 1번 보시면
녹지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안에 있죠. 계획관리 지역의 뜻, 도시지역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넓은 의미에서는 도시지역이네.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조수류가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우량농지 등으로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개발행위 허가를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존할 필요가 있어야 돼. 자,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지만 보존할 필요가 없는 잡목들 있죠. 그렇죠? 보존할 필요가 있는 수목도 있잖아요.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수목이 있는데 난초 같은 거 있죠. 난초. 예, 보존할 필요가 있어. 예, 이런 것들은 난초 보존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조수류가 집단 서식하는데 참새떼나 이런 건 보존할 필요가 없죠. 저하고 이미지가 비슷한 새가 있습니다. 학 이렇게 예, 보존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는 거기 이제 우량농지 요거는요 쌀 한 톨 심었는데 한 가마가 나와 보존할 필요가 있거든. 3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2번 환경 경관 등등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년간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1, 2, 3번은 뭐냐. 1번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이 수립된 지역. 2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된 곳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될 예정지야. 3번은 기반시설 부담 구역은요. 나중에 공부하는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될 예정인 곳이에요. 그러면 그 세 군데는요. 다 계획이 수립되는 곳이잖아요. 계획은 원래 지연되기 마련이거든. 여러분들 공부 계획 다 지연됐죠. 예, 그래서 계획은 지연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1회 안에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주게 하는 거. 그래서 최장 몇 년이야? 5년. 최장 몇 년인가 시험이 계속 나왔어요. 최장 5년간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예. 요걸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개발행위 허가 제한까지 받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 다 한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한숨을 쉬고 그래. 예. 이거 여러분들 엄청나게 어려운 이제 법대 4학년 2학기 과정이 끝난 겁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는 도시개발법을 보는 이게 이제 대학원 과정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법하고 정비법 이쪽은요 국토계획법을 알아야지만 이해가 돼.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에 오실 때는 복습을 하고 오고 싶으시면은 일단 용도 지역 있죠. 다 외워서 와요. 용도 지역 외워야 돼.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 간단하게 개념만 한번 다시 복습해 오시면 되는데 일단 용도 지역이 먼저 다 외워지면은 공부하기가 좀 편해져요. 용도 지역 다 외우면은요. 그리고 나면 다음 주에 우리 도시개발법과 이제 정비법을 공부하는데 도시개발법은 가슴에 좀 와닿지 않을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 해볼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정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우리 많이 봤잖아 주변에요. 재개발 재건축 그래도 가슴에 좀 와닿을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계속 들으면은 이해는 되는데 수업을 안 들으면은 이 공법만큼은 절대 독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꼭 수업에 참석하시고 결석하고 싶을 때는 다른 과목대 우리 결석해도 되는 과목 있잖아 또 솔직히 그렇죠? 예, 예. 무슨 건데 말할 수는 없어. 하여튼 좀 이렇게 만만해 보이면은 그리고 물론 시험이 임박하면 근원 과목도 결석하면 안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래도 혹시나 뭐 결석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요일을 잘 맞춰가지고 우리 민법 개론 공법은 절대 안 돼. 예. 근데 그때는 피하셔야 됩니다. 예. 민계공은 피하면 되고 특히 공법이 제일 양이 많기 때문에 공법 시간에는 꼭 출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나오만 주시면은 제가 잠도 깨워드리고 예. 지루하지 않게 외울 수 있게끔 해주는데 결석하신 분들은 제가 가정 방문 못하니까 예. 방법이 없어요. 아시죠? 예. 그래서 하여튼 나와만 주면은 내년 이맘때는 다 합격증 받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춥다고 해서 너무 여러분들 웅크리지 마시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고 운동 좀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